오늘 제가 이 영상을 만들지 말지 정말 오래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지금 시장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돈을 버는 방법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삼성전자. 지금은 사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삼성전자를 붙잡고 계신 분들, 삼성전자가 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삼성전자가 나쁜 기업이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훌륭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입니다. 먼저 PER, 주가 수익 비율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주식 공부 조금만 하신 분들은 당연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걸 실제 투자에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PER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주식 시장 상위 10%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오늘 끝까지 보면 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왜 지금이 중요한 순간일까요? 왜 제가 제목에서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을까요?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선행 PR은 겨우 7배대에 불과합니다. 주가는 역대 최고인데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 주가는 아직도 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됩니다. 이 상황이 바로 투자자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왜 그런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뭐 보셨죠? 아마 차트를 보셨을 겁니다. 이동평균선, 골든크로스, 볼린저 밴드, 아니면 뉴스 같은 걸 보면서 실적 발표 전후로 주가가 오르내리는 걸 보고 샀다 팔았다 반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이게 도박이랑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걸요. 왜냐하면 차트는 과거의 얘기고 뉴스는 이미 시장이 다 아는 정보이니까요. 그렇다면 진짜 고수들은 뭘 볼까요? 바로 기업의 실제 가치를 봅니다. 이 회사가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그 돈에 비해 주가가 싸게 거래되고 있는지,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 이걸 수치로 딱 보여주는 것이 바로 PER,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PER은 영어로 Price Earnings Ratio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주가 수익 비율이죠. 쉽게 말하면 지금 이 회사 주식을 가격에 사면 내가 투자한 돈을 몇 년 만에 다시 벌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계산법도 간단합니다. PER은 주가를 EPS로 나누면 됩니다. EPS는 주당 순이익인데 회사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을 발행 주식 수로 나눈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회사가 작년에 총 100억 원을 벌었고 발행한 주식 수는 100만 주입니다. 그러면 EPS는 100억 나누기 100만, 즉 주당 만원입니다. 지금 주가가 10만 원이면 PER은 10만 나누기 만, 즉 10배입니다. PER 10배라는 건 지금 주가로 투자하면 10년이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쉽죠? 이것이 PER의 본질입니다. 그럼 PER이 낮을수록 무조건 좋은 걸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PER이 낮으면 내가 투자한 돈을 더 빨리 회수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PER을 제대로 활용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잠깐 후에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우선 PER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 PER이고 하나는 선행 PER입니다. 과거 PER, 영어로는 Trailing PER, 이미 발표된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PER입니다. 반면 선행 PER, Forward PER은 앞으로 1년간 회사가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주식은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행 PER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전문 투자자들이 주로 보는 것도 12개월 선행 PER입니다. 그렇다면 PER 몇 배 이하가 저평가일까요? 업종마다 다릅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약, 바이오처럼 미래 성장 기대가 큰 산업은 PER이 100배가 넘어도 정상입니다. 반면 은행, 보험처럼 안정적이지만 폭발적 성장은 없는 업종은 PER 5, 7배가 보통입니다. 그래서 PER은
같은 업종 내에서 비교하거나 그 회사의 역사적 P/E과 비교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보통 선행 PER 10배 이하이면 저평가, 12배 이상이면 고평가로 봅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지금이 중요한 순간이냐고요? 앞서 말씀드렸듯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6,388포인트를 경신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선행 P/E는 역사적 저점 수준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바로 기업들의 이익이 너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이낸셜 뉴스 보도를 보면 지난 4월 14일 기준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이 7.63배였고 4월 13일에는 심지어 7.42배까지 내려갔습니다. 연말에는 10.75배였던 것이 7배대로 떨어진 겁니다. 증권가에서는 통상 선행 PER이 8배 밑으로 떨어지면 상당한 저평가 구간으로 보고 추가 매수를 권장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12개월 선행 PER이 8배 밑으로 떨어진 적은 미중 무역 분쟁 시기와 코로나 팬데믹 때를 포함해 단 3번뿐이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코로나 때 미중 무역 전쟁 때와 비슷한 역사적 저평가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코로나 때 주식 사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엄청 올랐죠. 미중 무역 전쟁 때 샀던 분들은요, 역시 대박 났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강한 업황 개선이 나타나자 증권사들이 주요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를 일제히 상향했지만 지수는 중동 전쟁 등의 여파로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12개월 선행 PER이 자연스럽게 저평가 구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입니다. 기업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데 주가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기회입니다. 코스피 이익 성장 전망치는 83%에 달하는데 선행 PER은 8배 수준에 그쳐 글로벌 주요 증시와 비교해도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익이 83% 늘어나는데 주가는 아직 이를 다 반영하지 못한 셈입니다. 전문가 유한타증권 이재원 연구원은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이 과거 20년간 하위 1% 이하, 즉 딥밸류 초저점 구간이라며 지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음에도 상방은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골드만삭스, JP모건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한국 증시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코스피 12개월 목표치를 기존 7,000에서 8,000으로, JP모건은 코스피 목표치 상단을 7,500에서 8,500으로 올렸습니다. 지금 6,400인데 목표치가 8,000에서 8,500이라니 아직 25-30%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삼성전자는 지금 사면 안 된다는 걸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가 나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주는 기회비용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주가가 회복 중입니다. 한때 10만 전자라고 불렸지만 한동안 5만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회복하고 있습니다. 회복 중이라 사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문제는 삼성전자가 오르는 동안 다른 종목들은 훨씬 더 빠르게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시장 전체 선행 PER은 7배대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PER은 어느 수준일까요? 삼성전자는 이미 시장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대형주입니다. 반면 진짜 저평가 종목들은 시장의 관심에서 벗어나 조용히 실적을 쌓고 있는 곳들입니다. 바로 이런 종목들이 폭발할 순간이 지금인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금융주들의 PER을 보신 적 있나요? DGB 금융지주, BNK 금융지주, JB 금융지주 같은 지방 금융지주사들의 PER은 2-3배 수준입니다. PER 2-3배라는 건 2-3년 만에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실제로 가능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그동안 이 기업들이 너무 저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철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제철, 동국제강 같은 종목들도 PER 3-4배 수준에서 거래됩니다. 기업은 돈을 잘 벌고 있지만 주가는 그걸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도 작용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비슷한 이익을 내는 외국 기업보다 낮은 PER에 거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배구조, 주주 환원 문제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이 할인해서 가격을 매기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 중입니다. 기업들이
PBR을 개선하고 주주 환원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저평가된 종목들이 최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소득세, 상속세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PBR 0.8배법 등 상법 개정 추진으로 기업들의 주주 환원 확대와 지배 구조 개선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MSCI 선진국 편입 노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편입된다면 전 세계 선진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 한국 주식을 자동으로 사야 합니다. 수십조, 수백조 원의 외국 자금이 한국 시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건 지금 저평가된 저PR 종목들입니다. 그렇다면 저PR 종목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PER만 보면 안 됩니다. PER이 낮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업황이 나빠지고 있거나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일시적으로 이익이 높게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곳은 PER이 낮아도 투자하면 안 됩니다. 진짜 저평가인지 함정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팔이 낮은 고전적인 지침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고 업종별 시황에 따라 파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현재 PER보다 미래 수익을 감안한 추정 PER, 즉 선행 PE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정 PE이 현재 PE보다 낮다면 앞으로 회사가 더 많이 벌 거라는 뜻입니다. 진짜 황금 신호예요. 현재 PER이 높지만 선행 PER이 낮은 회사는 실적이 막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현재 PER이 낮은데 선행 PER이 높다면 앞으로 실적이 안 좋아질 신호입니다. 이건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 ROE를 같이 봐야 합니다. ROE는 자기 자본 이익률로 회사가 가진 자본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지 보여줍니다. PER이 낮고 ROE가 높다면 이 회사는 진짜 보석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좋은 수익 구조를 가진 셈이죠. 세 번째, 부채 비율도 확인해야 합니다. PER이 낮은 기업이 부채가 많으면 금리가 올라갈 때 이자 비용이 급증해 이익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 100% 이하, ROE가 높으면 좋은 조합입니다. 네 번째, 배당을 확인하세요. 저PR 종목 중 배당을 많이 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 3%에 주가 상승 기대까지 있다면 투자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금융주가 특히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실제 어떤 섹터, 업종에서 저평가 기회를 찾아야 할까요? 지금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저폴 섹터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금융주입니다. 은행, 보험, 증권주들은 전통적으로 PER이 낮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밸류업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업종이죠. 정부가 PBR 0.8배 이하 기업은 주주환원 계획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융주들은 PBR 1배 이하인 곳이 많아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려야 하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선주입니다. PER이 낮지는 않지만 오더북, 즉 수주 잔고를 봐야 합니다. 지금 조선사들의 수주 잔고가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수주한 것을 다 만들려면 몇 년이 걸리죠. 즉 앞으로 수년간 매출과 이익이 확정적으로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실적이 확정적으로 좋아지니 선행 PER로 보면 매력적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조선주는 단기보다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방산주입니다. 방산은 현재 글로벌 최대 화두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북한 리스크 등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면서 전 세계 국가들이 국방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도 수주를 엄청나게 따내고 있습니다. 파너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로템 같은 기업들이 폴란드,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등 전 세계에 무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주가 늘어나면 앞으로 이익도 증가하겠죠. 현재 PE율이 높아 보여도 선행 PE로 계산하면 훨씬 매력적입니다. 네 번째, 반도체 관련 소부장 기업들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 기업이 아니라 장비, 소재,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형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투자를 늘릴 때 자동으로 수혜를 받습니다. 시장에서 관심이 덜해 PE율이 매력적으로 형성된 곳들이 많습니다. 저PR 투자를 실행하는 방법은 ETF를 통한 접근도 좋습니다. 저PR 가치주, 테마 ETF들이 있습니다. 타이거, 코리아 밸류업 ETF 등이 대표적입니다. ETF를 활용하면 개별 종목을 일일이 고르지 않아도 한 번에 저평가된 우량 기업에 분산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직접 종목을 고르고 싶다면 네이버 증권의 리서치 탭, 한경 컨센서스 같은 사이트를 활용하세요. 섹터별 선행 PER을 확인하고 업종 평균 대비 저평가된 종목을 골라 투자하시면 됩니다.
스크리닝 방법도 간단합니다. 네이버 증권에서 종목 검색 필터 기능을 사용해 PER 10 이하로 걸면 저PR 종목들이 쭉 나옵니다. 시가총액 일정 규모 이상, 영업이익 흑자, 부채 비율 100% 이하로 다시 필터링하면 투자 후보군이 나옵니다. 각 기업의 사업 내용을 공부하고 선행 PER과 ROE를 확인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저 PER 투자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머핏에 따르면 고포엘 주식은 시장 참여자의 높은 기대감이 반영되어 어닝 쇼크가 발생하면 급락이 뒤따릅니다. 반면 저포엘 주식은 실적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큰 상승률을 보이고 어닝 쇼크가 발생해도 하락폭이 제한됩니다. 올라갈 때 크게 오르고 내려갈 때 덜 빠지는 비대칭성이 저폴 투자의 매력입니다. 고PR 성장주는 실적이 조그만 기대에 못 미쳐도 30, 40%씩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저포알 가치주는 이미 낮은 기대치가 반영돼 있어 상대적으로 하방이 제한됩니다. 그렇다고 저PR 종목이라고 무조건 사면 되냐고요? 아닙니다. 가치 함정, 일명 밸류 트랩이 존재합니다. PER이 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망해가는 기업이라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석탄 발전 관련 기업이 PER 3배로 거래된다면 싸 보이죠. 하지만 앞으로 에너지 전환 때문에 이익이 계속 줄어들 거라면 현재 PER이 낮아도 진짜 저평가가 아닙니다. 업황이 구조적으로 나쁜 업종의 저PR 종목은 피해야 합니다. 좋은 저평가 종목을 구별하는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이익이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일시적인 반짝이익이 아니라 사업 구조 자체가 좋아지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시장이 왜 이 기업을 저평가하는가? 합리적인 이유인지 아니면 단순히 시장의 관심이 부족한 것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셋째, 촉매제가 있는가? 즉 주가가 오를 만한 이벤트가 예정돼 있는지, 밸류 공시, 자사주 소각, 대규모 수주, 실적 개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제 현실적인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도 겁내지 마세요.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다 사는 것은 위험합니다. 분할 매수가 답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할 자금이 1,000만 원이라면 3, 4번에 나눠 투자하세요. 첫 번째 300만 원은 지금 바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조정이 올 때, 즉 지수가 50% 빠질 때 추가로 투입하는 전략입니다. 포트폴리오 구성도 중요합니다. 저PR 가치주에만 올인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기본적으로 코스피 지수 추종 ETF를 중심으로 하고 저PR 개별 종목들은 위성 포지션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ETF 50%, 저PR 금융주 20%, 저PR 산업재 20%, 현금 10% 정도로 구성하면 안정적입니다. 저PR 투자는 빠른 수익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가치 투자의 본질은 시장이 진짜 가치를 알아줄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몇 달일 수도 1, 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멘탈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왜 이 종목이 저평가인지, 언제 어떤 이유로 재평가될 것인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가 중요합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PER은 내가 투자한 돈을 몇 년 만에 회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낮을수록 좋지만 업종 특성과 이익의 지속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 시장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매우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음에도 선행 PER은 7, 8배 수준입니다. 코로나 때, 미중 무역 전쟁 때와 비슷한 역사적 저평가 구간입니다. 삼성전자가 나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삼성전자 대신 시장이 주목하지 않는 저풀 종목들을 담을 때입니다. 금융주, 산업재, 방산, 반도체 소부장에서 기회를 찾으세요. 원론 법칙은 지난 60년 동안 연평균 20% 수익을 냈습니다. 비결은 특별한 기법이나 정보가 아니라 남들이 외면할 때 저평가된 좋은 기업을 사서 시장이 그 증가를 알아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투자의 본질, 가치 투자와 지금 제가 강조하는 저PR 투자의 전략은 완전히 같습니다. 버핏은 주식 투자를 여름에 두꺼운 양말을 사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여름에는 두꺼운 양말을 신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고 겨울이 되어 날씨가 추워지면 좋은 양말을 신는다는 논리입니다. 지금 한국 시장에서 저PR 종목들이 바로 그 여름의 두꺼운 양말입니다. 아무도 안 사려 하지만 그 가치가 드러나는 순간 가격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주식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싸게 사서 비쌀 때 팔면 됩니다. 그 싸다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가 바로 PER입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PER을 완전히 마스터하고 실제 투자에 적용해 꼭 좋은 결과 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의견도 남겨주세요.